반갑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사업부에서 인프라 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경구 이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서버 2012의 GA 발표를 이번 주 초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윈도우즈 서버 2012에 대한 기대가 사실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막상 출시를 하고 나니 시장에서의 초기 반응이 너무 화끈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약간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오늘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의 4가지 플랫폼 전부를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 4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인 저희의 윈도우즈 애저, 두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OS, 클라우드 플랫폼인 윈도우즈 서버 2012, 세 번째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 시스템 센터 2012, 마지막으로는 실제 엔드 유저 단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창구가 되는 데스크탑, 노트북 혹은 태블릿에 실리는 윈도우즈 8, 이 클라이언트 플랫폼까지 4가지 플랫폼을 전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2012년도에 이 4가지 플랫폼의 전 버전이 다 신규로 출시가 되면서, 사실 윈도우즈 8 오늘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클라이언트 플랫폼부터 서버 플랫폼까지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이 비클라우드 트랙에서는 이 4가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을 사실은 목표로 삼고 있는 세션들이고요. 프레젠테이션 자체 발표는 최대한 줄이고 신기능 위주로, 흥미가 가실 만한 내용 위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많이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를 이제 잠시 드리려고 하는데, 클라우드가 파스가 있고 이아스가 있고 사스가 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 그리고 파트너 호스티드 클라우드가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왜 클라우드를 그러면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볼 때, 이 자료는 가트너에서 이제 고객 서베이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가장 많이 고려가 되는 그 6가지 시나리오이고요. 클라우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서버 단에서가 아니라 클라우드 단에서 전용으로 실행되도록 이제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이미 여러 벤더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상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따지자면 한메일 서비스나 빙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웹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사내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내 사용자가 쓰는 애플리케이션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특징적으로 수요라든가 그 확장성에 대한 게 아주 미리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이 언제냐면 대규모의 M&A가 일어나는 시점, 이럴 때 이제 사용자가 확 늘어나거나 할 때, 이럴 때 이제 클라우드를 고려하시게 되고요. 호스팅 시나리오, 그리고 쓸데없이 항상 장비를 유지해야만 하는, 쓸데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테스팅용 또는 프로토타입용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부담, 그리고 작년에 그 태풍 이후로 우리나라도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디제스터 리커버리, DR 센터 구축의 이제 그 편리함, 마지막으로 특히 금융권에서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사용하시게 되는 이러한 이제 대규모 전산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클라우드 시나리오가 가장 그 클라우드가 적합하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6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퍼블릭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데이터 로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클라우드 기술을 그대로 나의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시켜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IT에 대한 얘기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애플리케이션이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통적인 형태로 데이터 센터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가상화 기반의 리소스 풀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파트너사에 맡겨서 아웃소싱해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컴플라이언스에 문제가 없다면 벤더가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형태에서 어느 한 가지에 딱 고착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로케이션이 반드시 이 온프레미스에 있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저희 나라에서는 컴플라이언스가 있죠. 기업의 재무 데이터, 고객의 개인정보, 카드 정보 이러한 데이터들은 로케이션이 한반도 부속도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가 그쪽에 해외 어딘가의 벤더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될 텐데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일부 코드는 반드시 온프레미스에서 돌아야 되고 나머지는 퍼블릭에서 돌아도 문제가 없다라거나 또는 이제 신규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박아놨는데 아직 이 하드웨어가 교체할 시점이 안 됐다. 즉 기존의 투자를 걷어낼 수 없는 상황 또는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릭으로 옮기는 경우에 코드에 대한 리제너레이션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옮겼을 때 사용자들이, 관리자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교육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온프레미스다, 프라이빗이다, 퍼블릭이다 이렇게 딱 고착되는 상황은 많지 않다라는 게 지난 2, 3년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인사이트였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고객 사용자들에게 드리는 클라우드 비전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 것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 두 클라우드를 연결시켜서 나의 인프라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고객들에게 드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전이고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윈도우즈 애저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인 윈도우즈 서버 2012 그리고 시스템 센터 2012인 것입니다. 이 두 클라우드 플랫폼 간에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연결성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내 회사에 있는 인프라처럼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두 플랫폼 사이에 커먼 레이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커먼 레이어에는 4가지 이제 항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증, 두 번째는 가상화, 세 번째는 관리, 네 번째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이 4가지의 커먼 플랫폼이 윈도우즈 애저와 윈도우즈 2012 시스템 센터 사이에서 공통적인 기술로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서비스로서 이제 연결하고 있는 타이 고리가 되는 것이죠. 인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증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액티브 디렉토리는 한 개의 인스턴스에서 여러 조직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두고 페더레이션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온프레미스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축시키고 퍼블릭 쪽에서 이쪽에 조인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양쪽을 AD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페더레이션 시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 플랫폼인데요. 가상화는 저희 그 윈도우즈 2012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퍼V 2012 오늘 저희 마지막 세션 윈도우즈 서버 2012 프리뷰에서 하이퍼V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한 수준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많은 저희가 혁신이 있었고 특히 하이퍼V 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그 가상화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윈도우즈 서버 2012에 변환시켜서 올리고 이것을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인 윈도우즈 애저로 옮기고 양쪽 간에 연결하고 다시 백업받고 다시 리배포하는 이러한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입니다. 관리 부분은 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경우에 만약에 이 관리자들의 스킬셋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전이 쉽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관리 플랫폼인 시스템 센터 2012는
먼 옛날에 맘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룩앤필, 동일한 UI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이 온프레미스를 관리하는 대표 관리 플랫폼이었고요. 이 기술이 그대로 윈도우즈 애저도 옮겨가서 윈도우즈 애저를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 플랫폼이고, 또한 데모에서 보시겠지만 나의 데스크탑에 있는 관리창에서 이 세 가지 클라우드를 전부 다 한 번에 내 인프라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발 플랫폼은 윈도우즈 애저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이에 공통된 개발 플랫폼은 .NET 프레임워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전통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플랫폼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도 마찬가지고 퍼블릭도 마찬가지고 PHP나 파이썬, 이클립스 같은 이러한 플랫폼들을 수용함으로써 고객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이미 구축하여 놓으신 자바나 기타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연결성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 연결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안정적인가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하단에 사이트 대 사이트 연결, 즉 퍼블릭 클라우드에 애저 서비스에 있는 서버들, 네트워크들을 우리 회사의 서브넷에 꽂고, 그리고 동일한 서브넷으로 관리하고 네트워크 관리자가 완전한 형태의 통제권을 갖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상단에 이제 머신 투 머신의 연결성은 이 IPsec 기반의, 이 VPN 기반의 이런 연결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SQL 서버 또는 기타 비즈톡 같은 이제 메시징 서비스 서버들을 마치 사내에 있는 서버처럼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그 상단의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서비스 버스 기능을 제공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일부는 온프레미스에서 실행이 되고 일부는 퍼블릭에서 실행이 되고, 데이터도 일부는 온프레미스에 일부는 퍼블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해서 패러렐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 상단의 네 번째 계층인 데이터 동기화는 SQ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실시간 동기화도 가능하고 백업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컬럼 레벨에서의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EDMS나 기타 여러 가지 문서 교환 및 데이터 교환에 다른 타사와 사용하고 계신 많은 복잡한 프로토콜과 서비스를 아주 단순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상단의 모니터링 부분은 말씀드렸던 시스템 센터 플랫폼이 마치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이제 퍼블릭까지를 아울러서 관리하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성에 대해서 한 두 장 장표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애저 커넥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 투 머신 커넥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머신들이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에 있는 이제 저희는 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웹 롤 같은 웹 서비스 또는 데이터베이스 롤 같은 이 SQL 서버를 사내에 있는 머신처럼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특히 개발자들이 개발 플랫폼에 그리고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위치에 종속받지 않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커넥션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최하단의 사이트 투 사이트 커넥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애저는 퍼블릭 구간에 있는 네트워크를 마치 우리 회사에 있는 네트워크처럼 가상화시켜서 하나의 서브넷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이 가상 스위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100%의 권한을 갖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서부터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완벽한 제어, 그리고 필요한 시점에 그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 머신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고, 따라서 사내에 서브넷 하나가 더 생긴다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마치 사내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윈도우즈 서버 2012가 제공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아마 책자를 하나씩 드릴 텐데 그 안에 버추얼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그 상세한 소개가 있습니다. 멀티 테넌시 개념을 사용하여서 한 서버 안에서도 다양한 서버를 서로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고, 또는 물리박스 여러 개를 하나의 서버처럼 클러스터링 시켜서 하나의 서브넷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한 예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많이 구현하는 형태이고, 쉐어포인트 서버를 인트라넷에서 애저에 올라가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구현해서 외부 서비스를 하는 형태이고요. 지금 보시면 하단에 IPsec 터널링을 통한 그 사이트 투 사이트 커넥션이 맺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자, 서버 관리자들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인프라인 것처럼 이제 가상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시고, 외부 사용자들은 대표 아이디로 지금 54.0.0.1로 나와 있는 이쪽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고, 여기에는 저희가 L4가 제공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뒷단의 로드 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사내 내부 사용자들은 코퍼레이션 프락시를 안에 하나 두고 이걸 이제 대표 그 아이디와 연결해서 SSL 인증을 받고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해서 안전한 상황에서 마치 사내 인프라인 것처럼 사용하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사실 사용자가 사내에 있던 사외에 있던 상관없이 사내와 동일한 형태의 그 사용 경험을 가져갈 수 있고요. 네트워크 관리자들, 서버 관리자들도 사내와 동일한 형태의 그 관리자 경험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 싱크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데이터가 특히 멀티 컨트리의 프레젠스를 갖고 계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으십니다. 유통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마트라든가 뭐 여러 이제 그 기업들이 계신데, 그럼 각각의 그 기업 국가들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취합을 해서 BI 데이터의 기본으로 삼고 그것을 다시 그 국가에 돌려주는 이러한 작업을 거의 매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그 어플리케이션과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저희 윈도우즈 에즈의 SQL 싱크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로컬에 있는 그 SQL DB의 테이블 레벨, 또한 로우 레벨, 또한 컬럼 레벨에서의 싱크가 가능하시고, 싱크도 옵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가능하시고, 또는 이제 오프로드 해서도 가능하시고, 이런 이제 시나리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매핑 시켜줄 수 있어서 여러 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오고 가고 애플리케이션에 피드백 시키는 이러한 것을 한 스텝으로 줄여서 자동화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관리 플랫폼인데, 이제 관리 화면 한 화면만 보여드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쪽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전형적인 그 온프레미스와 윈도우즈 애저에 있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관리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프레미스는 당연히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들에는 시스템 센터가 에이전트가 깔리거나 혹은 에이전트 리스로 SNMP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나의 퍼블릭 인프라는 거기는 그러면 시스템 센터 에이전트를 깔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한 그 플랫폼에서 관리가 되느냐. 그쪽은 윈도우즈 애저에서는 시스템 센터의 성능 관리, 장애 관리, 헬프데스크를 위한 그 스태티스틱스와 관리 포인트를 윈도우즈 애저가 별도로 게더링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그 프록시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데이터가 게더링 돼서 이것이 이제 저희 시스템 센터 콘솔을 통해서 한 인프라인 것처럼 관리되고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템플릿, 서비스 템플릿들입니다. 서비스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면 버추얼 머신하고 그 위에 개발 운영을 위한 플랫폼, SQL이나 이제 그 개발 툴들, 그 위에 데이터 및 네트워크까지를 가상화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서비스 형태로 템플릿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 템플릿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내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바로 그 서비스가 운영되기 시작하고 퍼블릭에 올리면 저희 윈도우즈 애저에서 월드와이드하게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시나리오인데 이 템플릿에 대한 배포 그리고 성능 관리, 장애 관리, 백업, 회수를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기술로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가 어느 한 클라우드 형태에 데디케이션 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대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MSDN이나 텍넷 같은 클라우드를 대규모로 저희가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얻었던 러닝들이 SLA에 대한 것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것들, 특히 인프라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고려가 돼야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하게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들 리노베이션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가 한 10년 주기로 데이터 센터 리노베이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올해 이제 금융권에서 시작해서 통신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리노베이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리노베이션에 상당한 사실은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짓고 나면 최소 5년, 보통 10년 이상을 그 상태로 이제 유지하면서 운영 관리하셔야 되는 아주 큰 투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기술의 트렌드가 또는 우리가 IT가 비즈니스에 해야 할 서비스의 트렌드가 이미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 아주 많은데 이것을 이제 나의 인프라에 그 장점을 수용하려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후의 로드맵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기업 고객들에게 드리는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책을 안 갖고 왔네? 제가 책 장사는 아닌데 저희가 클라우드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팀에서 만화로 되어 있는 윈도우 서버 2012 시스템 센터에 대한 클라우드 개념하고 신기능들,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재미있는 형태로 담았습니다. 오늘 세션 끝나고 가실 때 저희가 한 권씩 배포를 해드릴 거고요. 보시고 이게 관심 있으시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사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좀 더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데모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 기술 엔지니어 쪽에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시는 허원 과장님께서 20분 정도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데이터 센터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허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해야 될 게 이제 서서하게 좀 불편해서 좀 앉아서 진행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클라우드 쪽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 쪽을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면 이 정도 규모에 계신 분들은 한 반 정도 조시는데 지금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걸로 봐서 모객이 굉장히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이 둘 간의 클라우드를 이제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클라우드를 직접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내용들을 급하게 갈 생각은 없고요. 차근차근히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클라우드 쪽은 잠시 이제 잊어주시고요. 제가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게 제가 클라우드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애저에다가 올려놓은 그 일반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그 한스 롤슬링이라고 하는 그 행동 경제학에 관련된 유명하신 분께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그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경제학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인구수와 함께 그 뭐 GDP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 수라든지 뭐 이런 각종 데이터들을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는 거를 테드 강의에서 한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저희 다른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BI라고 하는 저희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강의를 했던 적이 한번 테드 강의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SQL 서버에 두고 그 데이터로 이제 가공을 해서 나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그 화면인데요. 뭐 간략하게 보시면 재미삼아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놓은 건데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뭐 북한, 남한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이 연도가 지나면서 따라 제가 이제 놓은 거는 이 X축이 자녀수입니다. 자녀수고 이 Y축이 얼마만큼 이제 기대 수명 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이 그 GDP에 대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196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나쳐온 거 보면 쿠웨이트는 GDP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수가 점점 더 이제 줄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BI를 통해 가지고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이게 중국이고요. 한국이 온 걸 보면 그렇죠? 예. 이제 GDP나 이런 수치는 점차 많이 늘어났고 자녀수가 이제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재밌는 그 보고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 이제 웹파트 쪽에서 나와져 있는 이 화면 자체는 웹서버 자체는 이제 애저 쪽에 가져 있는 화면을 이제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자면 이게 그 애저에 있는 저희 그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그 쉐어포인트 서버입니다. 거기다 쉐어포인트 서버를 제가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이제 DB를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제가 뭐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앞서서 보셨던 그런 보고서 형태를 좀 이제 바꾼 거를 살펴보자면 여기에 뭐 기대 수명을 빼고 뭐 X축과 Y축을 이제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그 DB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다가 이제 시연하게 해주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생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서를 새로운 형태로 이름을 제가 바꿔가지고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 목적이기 때문에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새로운 보고서가 이제 저장이 됐죠. 지금 요 부분들은 전부 다 애저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사이트를 다시 이제 접속했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하나가 더 이제 생성이 되겠죠. 네, 제가 2라고 적상된 부분이 여기 이제 새롭게 나온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소를 치시면 바로 들어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게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 애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화면 그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럼 이게 그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됐냐? 그러면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애저 사이트가 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VM을 제가 직접 이제 생성을 여기 이 애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한 화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자면 이게 그 윈도우 애저 사이트고요. 제가 가상 머신을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퀵 크리에이트로 뭐 윈도우 계열의 뭐 아무 그 이름을 저놓고 지정할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템플릿화 되어 있는 갤러리를 통해서 뭐 리눅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DNS 외부에서는 당연히 부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콘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는 접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DNS 이름을 뭐 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제 어떤 이미지로 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를 통해서 운영하시게 되면 리눅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세 리눅스 등도 이제 같이 이제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저는 윈도우 서버 2012에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템플릿화 되어 있는 이 사이즈를 제가 미디엄으로 하고, 저희는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VM이 이제 크리에이션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VM 자체가 생성이 됐고요. 이 이후에 제가 한 작업은 이 Core Edge WEB, Core Azure Web이라고 하는 서버를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이 서버 위에 제가 쉐어포인트를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쉐어포인트가 접근해야 되는 DB 자체를 온프리미스에 있는 저희 내부에 있는 DB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성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해당 그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제가 앞서서 잠시 들어가 봤던 요 사이트가 그 애저에 있는, 제가 실제로 지금 방금 만든 것과 같은 그 VM상에서 돌아가는 그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버의 그 IP를 잠시 보자면 10.4.4.5번이고요. 여기는 DNS 서버가 192.168.1.100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살펴보시더라도 가지고 있는 IP는 10.4.4.5고요. 그리고 DNS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1.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그 애저에 그 관리되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VM들은 두 개의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얘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168번 대역의 이 가상 IP를 하나 받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앞서서 제가 IP 콘피그 5를 때렸지만 IP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은 이 퍼블릭 IP는 말 그대로 가상화시켜서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널 IP는 이 10.4.4.5인데요. 이 IP를 가지고 있는 VM들이 내부 네트워크로 이제 붙기 위해서는 실제 내부에 있는 사이트와 직접 터널링을 맺어줘야 되겠죠.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 자료에서 잠깐 보여줬겠지만 그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에 대한 내용이 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네트워크 커넥션을 이 애저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를 이제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IP 대역을 10.4점 대역으로 일단 지정해 줬고요. 그리고 이 애저, 코어 애저라고 하는 이 가상 네트워크를 제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거를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VPN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저희 공인 IP를 가지고 있는 TMG라고 하는 그 방화벽 서버인데요. 이게 IPsec 터널링을 맺기 위한 그 서버로도 활용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버는 61번 대역에 그 공인 IP를 하나 들고 있고요. 또 하나의 IP는 192번대로 내부 IP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안에 제가 접속해 있는 이 서버들은 앞서서 보였던 애저와는 전혀 별개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 사내에 있는 그런 일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VPN을 통해서 그 애저 VPN으로 묶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VPN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지정해줬고요. 그리고 168번이라고 여기 적혀있는 이 IP 주소는 잘 기억해 두시면 여기에 있는 이 IP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큰 작업 없이 바로 터널링을 맺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간단한 쉐어드 키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터널링이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직접 이제 통신되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요 VPN으로 맺어져 있는 요 서버에서 내부에 있는 DC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내에서 만약에 뭐 AD를 이용하신다면 그 AD 서버가 이제 되겠고요. 이 서버도 보시면 이제 1.10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그 VM으로 만들었던 그 해당 VM에 IP를 던져주게 되면 이 10.4.4.5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맺었던 그 해당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해당 서버가 되어 있고요. 예, 코어 에이지 웹입니다. 제가 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좀 이렇게 천천히 가고자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 AD 서버에서 다시 이름풀이가 되는지 넘어가 보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보시자면,
인포 에이지 웹이라고 하는 게 요 AD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으시고요. 요거는 이 IPsec 터널링이 된 이후에는 실제로 VM으로 할당받은 VM 자체가 이 산에 있는 동일한 그런 환경과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당연하겠지만 그 VM별로는 통신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 SQL DB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연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IPsec 터널링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루실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거는 그 DB 단에 대한 그 DR에 대한 개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그런 DB 같은 경우에는 SQL 애저나 이런 부분들로 싱크를 시켜 놓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보안성에 만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통째로 싱크를 당연히 시킬 수 있으시고요. 혹은 접근성이라든지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그 DB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놓으시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DB를 쉽게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 DB들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DB들을 이제 싱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화면에서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특정 그 DB에 있는 테이블을 싱크를 맺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클라우드에 있는 DB가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BI에서 사용되는 그 D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DB가 내부에 있는 DB를 참조를 해서 같이 싱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DB를 잠깐 이제 들어가 보자면 여기서 나와 있는 DB가 이제 그 애저 쪽에 있는 그 DB랑 싱크되는 그 이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개 다 혼용되는 시나리오는 이제 좋은데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다 구축된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제 구축 이후의 단계를 이제 잠시 이제 설명드리자면 앞선 그 키노트 세션에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구축을 아마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환경도 동일하게 그 해당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용자가 제가 지금 방금 구성한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의 그 운영 환경도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될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특정 그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모두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져 있는 환경인데요. 이 사용자는 클라우드를 가보시면 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앞선 세션에서 보셨던 그 해당 클라우드와 그 애저 단에 있는 그 클라우드 리소스를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들을 살펴보시자면 제가 앞서서 만들었던 그 클라우드 B123이라고 하는 VM도 여기서 이제 보이시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클라우드 이름과 다르게 이렇게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애저 서비스와 그 내부에 있는 AD와 통신하는 것도 지금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양방을 간해서 모두 다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와져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 클라우드 자체를 내가 어디든 이제 배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건 앞선 세션에서 잠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인데요. 제가 여기서 서비스를 클라우드 123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제가 앞서서 동시에 같이 이제 만들었던 그런 화면인데요. 이것도 해당 클라우드를 동일한 그 라이브러리에 있던 거를 이제 산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클라우드로도 이제 배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리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고요. 그 해당 클라우드 내에 있는 템플릿도 그대로 갖다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클라우드가 퍼블릭에 있던 혹은 프라이빗에 있던 상관없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권한만 있다면 해당 템플릿을 이용해서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퍼블릭에 가더라도 프라이빗에 있는 그 서브넷과 이게 만약에 IPsec 터널링으로만 맺어지게끔 구성만 되어 있다면 그다음에 자유롭게 통신을 양방향에서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애저 쪽에 있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토대로 가상 머신을 만드시고요. 이 가상 머신은 당연하겠지만 외부에서 공인 DNS 통해서 들어가시되 그거는 모두 다 100% 가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VM 내에서의 그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구성하고 수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이후에 그 네트워크 자체를 통신된 이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그 리소스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혼용하셔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구성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데모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내에서 아마 활용하실 수 있는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키노트 세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충분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요라든지 불가능한 수요라든지 클라우드에 맞는 형태의 서비스들을 분명히 이용하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부에 있는 리소스들을 모두 다 옮겨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혼용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만드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바로 지금 당장 구현을 하시고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쯤에서 저는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